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특히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양권 전매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분양권 전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건물을 짓기 전, 즉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분양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할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도 아파트나 기타 오피스텔과 다르지는 않아요. 그럼 전매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는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등기를 칠 수 없거나 팔아야 하는 경우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양권 전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거래를 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투자 목적으로 하는 분양권 전매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 초기에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분양권 전매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었으니까요. 건물이 완성되면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이전에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현재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손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수요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양권 전매의 절차를 설명드리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매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나의 분양권을 사줄 매수자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하고 싶다면 해당 분양권을 구매할 사람을 찾아야 하고 반대로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다면 해당 물건의 분양권을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를 이용하거나 지식산업센터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관련 법상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다른 상품을 취급한다면 계약서에 전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현장에 따라서 계약서에 제한을 걸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앞단의 과정, 매수자를 확보하고 분양권 전매의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공인중개사와 함께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수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매수자가 중도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매수자의 신용도 문제나 다른 사항으로 중도금 승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도금 승계 자격심사와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입주업종 제한이 있고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같은 과정인데
지식산업센터는 거민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거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거민받은 계약서와 중도금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매수자와 그리고 매도자와 함께 중도금 대출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제 중도금 승계 절차를 거치게 되고 중도금 승계 확인이 되었다면 승계 확인서와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겨서 시행사에 방문을 하고 시행사 직원과 함께 본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분양권 전매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금 문제입니다. 분양권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관련 법률은 미리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 과정에서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이 상하지 않고 깔끔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중도금이자, 연체이자, 중개수수료 등 매매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은 미리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특약사항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전 협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분양권 전매 거래 역시 활발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분양가격 대비 높은 전매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현재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매매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전매의 이해와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전매는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며 계약 조건, 전매 제한, 세금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분양권 전매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신중한 계획과 충분한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